여러분은 언제 시간이 훌쩍 지났다고 느끼세요? 어느새 내 키만큼 자란 아이를 봤을 때? 아니면 군대 갔던 옆집 학생이 벌써 제대했다고 했을 때? 정말 이런 순간들 많죠? 근데요, 아마 이분이 30대 예술가라는 얘기를 들으실 때도 어머 벌써? 이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초대서 오늘 주인공은요. 최초와 최고의 수식어로 함께 가고 있는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 거죠? 사실 신사옥 이거 짓고 나서 네. 행사는 몇 번 했었는데요. 공개 방송 같은 거. 사실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생방하는 건 처음이네요. 아, 정말요? 영광입니다. 신사옥 생기고 나서 항상 구사옥에서만 하다가 네, 벌써 그게 시간이 꽤 흘렀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 저희가 앞서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 갔던 옆집 학생이 제대를 했을 때 시간 참 빠르다 이런 생각 든다고 했는데. 근데 당사자한테는 빠르지 않죠. 그렇죠. 벌써 작년이에요. 벌써 작년이 됐습니다. 네. 제대한 지. 예. 제대하니까 시간이 LTE급으로 가네요. 그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작년까지 제가 그 사회복무요원으로 군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굉장히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사자였기 때문에. 네. 근데 제대하고 나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훅 지나가서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니, 지금 등장하시자마자 네. 지금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이 아주 활발해지면서 형주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오, 진짜요? 카메라 좋은 거 사셨나 보네. 아니, 오늘 사실 보이는 라디오라는 거 작가님께 제가 안내를 못 받아서 사실 집에서 이거 좀 이른 시간에 저 좀 늦게 일어나거든요. 저녁형 인간이라서 네. 완벽하게. 그래서 이거를 아침에 머리를 손질하고 갈까 말까 하다가 안 하고 왔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아우, 작가님이 정보를 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부담스러워 하실까봐 아마 그냥 편하게 오시라고. 그렇죠. 이거 만약에 말씀하셨으면 제가 카메라 꺼달라고 부탁드렸을 거예요. 아니, 청취자분들 내추럴한 이명주 씨 모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얼른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접속해 주시면 되고요. 또 이명주 씨에게 궁금한 점들 또 사연 있으시다면 문자 메시지 샵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100원이에요. 사실 이명주 씨 하면 2003년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식 때 애국가 불렀던 아주 앳된 얼굴의 모습으로 기억하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가 저 역시도 당연히 저보다 한창 제 인생 선배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제 나이를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데뷔한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햇수로 23년 차고요. 만으로 22주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를 다 나이를 좀 있게 보세요. 지금 근데 아직 30대. 네, 35살입니다. 네, 중반.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뵈면 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실제로 이렇게 만나게 되면 이명주 씨 참 동안이에요. 40대인데 어떻게 30대처럼 보여.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군요. 네. 그냥 이 모습 그대로 가시면 되죠, 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그렇게 크게 많이 달라지신 건 없는 것 같아서. 그때와 지금 정확히 7kg 더 쪘네요. 그거는 이제 성장하면서. 네. 키는 아니,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20, 30대를 대상으로 본인은 언제 어른이 됐다고 느끼느냐 이런 질문을 한 설문조사가 있는데 그 결과로 많은 사람들이 처음으로 투표했을 때라고 응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주 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대 때부터 계속 사회활동을 해온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남들보다 일찍.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일찍 성숙하고 뭐 그랬을 수는 있는데 언제쯤 이런 어른이 됐다라고 느끼셨어요? 생애 첫 투표권도 굉장히 저한테는 소중하고 뜻깊은 추억이었고 내가 성인이 됐구나라고 느꼈지만 저는 반대로 제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발급이 됐을 때 그게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시스템이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그때 참 실감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법적 성인이구나. 그리고 저희 때만 해도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받아도 투표권이 없었어요. 맞아요. 없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번 총선부터는 하향이 됐죠. 선거 연령이 좀 낮아지기도 했거든요. 제가 이런 얘기를 질문하는 이유가요.
지금 이명주 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는데 이번이 재위촉. 그러니까 2017년에 당시에 최연소로 자문위원으로 위촉이 되셨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왜 이명주 씨를 선관위에서 놔주질 않는 걸까요? 모르겠어요. 참 감사하기도 한데 네.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아무래도 그 젊은 세대인데 불구하고 또 제 이 분야에서는 커리어가 벌써 23년 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충족시키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네. 또 요번에 사실 4.15 총선 관련해서 선거 자문회의 하고 전체 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얼마 전에. 네. 근데 이번에도 감사하게도 제가 유일한 30대 기수였고요. 40대는 안 계셨고. 네. 50대, 60대가 주류시더라고요. 선거자문위원 연세, 이제 나이대가, 연령대가. 네. 근데 저만 유일한 30대 젊은 기수여서 열심히 이 시대적 흐름을 반영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왔습니다. 어깨가 좀 무거우시겠습니다. 조금 무겁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같이도 20, 30대 그리고 네. 아까 40대 위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20, 40대를 총 통틀어서 네.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창 때 그 계층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요즘 SNS로 활발히 또 팬들하고도 소통을 하시더라고요. 네, 별스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보니까 현재는 국제적인 나그네라고 표현을 해놓으셨던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말 그대로 국제적인 나그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앞에 수식이 또 있어요. 노래도 하고 글도 쓰는. 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까요? 아무래도 해외 공연이 많다 보니까 우리 또 해외에서 레코딩하는 스케줄도 있고 또 행사도 있고 팬미팅도 있고 그래서 해외 스케줄이 많아서 국제적인 나그네라고 제가 저에게 붙여봤습니다. 왠지 나그네는 한 곳에 이제 정착하기보다는 많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해외 각국에 계시는 우리 동포분들이 형주 씨 만나면 뵙죠. 정말 반가워하실 것 같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돌아다니다 보면은 사실 자칫하면 요런 뭐 총선이나 아니면 대통령 선거 이런 거는 놓치기 쉬워요. 매년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혹시 뭐 그동안의 일정 중에서 해외에서 투표하셨던 경우도 있을까요? 아니요. 다행히 제가 이 투표 때 그걸 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항상 국내에 체류하고 있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러면요. 혹시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투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따로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직접 가시지 않아도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지난 2월 15일 기한이 마감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거의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은 숫자가 이제 등록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등록하신 그 유권자분들은 꼭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등록만 하고 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지 않으시면 의미가 피치 없으니까. 못할 사정으로 또 못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사정이 아니라면 꼭 참여해 주셔서 그 본인의 저는 어떻게 보면 투표가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특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특권을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첫 곡으로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노래를 띄워드리면서 사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주고 일처리를 대신해주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잘 부탁드려요.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되는 상황인데 참 그 선거운동할 때는 반대의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오히려 유권자인 우리에게 잘 부탁드린다고 의원님들이 그러시지 않나요? 네. 후보자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당선되고 나면 좀 달라지죠. 대체적인 경우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 한 장의 투표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또 정말 궁금하고 어머나라고 생각했던 이력 중에 하나가요. 그래미 어워즈의 투표인단이자 심사위원으로 활동 중이셨어요. 얼마 전에 BTS 우리 방탄소년단의 그래미 후보 지명 불발과 관련해서 좀 안타깝다. 뭐를 이런 의견도 표명을 하셨는데 어떻게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난 2017년에 당시 그러니까 한국을 넘어 아시아 파페라 뮤지션으로선 역대 최초로 선거인단 겸
심사위원으로 네. 이제 그 투표인단이자 심사위원으로 선임이 됐는데 위촉이 됐는데 투표권을 그 해부터 이제 온라인 투표기 때문에 계속 행사하고 있죠. 이번에도 투표에 물론 참여를 했고 네. 제가 투표한 사람이 입상했을 땐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아 나의 그 감이 틀리지 않았구나. 근데 이번 그래미에서 굉장히 아카데미와 비교해 봤을 때 제가 그래미 그 시상식 그날 당일날 바로 SNS에 제가 의견을 표명을 했거든요. 네. 이렇게 시대에 뒤처지는 그래미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러면 세계의 많은 대중들이 그래미를 외면할 것이다라는 요지의 글을 올렸는데 개인적으로 BTS가 후보 노미네이션조차 불발된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일이더라고요. 네. 그래미가 이렇게 나아가서는 안 되는데 그래미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네. 굉장히 답답해서 사실은 그런 의견 개진을 적극적으로 하면 또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이기도 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BTS의 음악과 그들의 철학, 신념을 굉장히 좋아하는 추종자 중 한 명이기 때문에 혹시 아미신가요? 뭐 팬클럽에 가입하진 않았지만 네. 이 정도면 충분히 그 아미 팬분들께서 네. 저를 명예 아미로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저 또한 마음속으로 명예 아미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네. 아, 그렇군요. 지금, 아마 내년에는 그래미가 조금 더 진보적인 입장 그리고 이렇게 시대상을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BTS 분들이 꼭 그 후보에 노미네이션 되고 또 위너 수상자가 될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명주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뭐 네. BTS뿐만 아니라 우리 K-pop 활동하고 있는 많은 가수들이 네. 너무 든든할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선배잖아요, 이제. 네. 그래서 장르를 떠나서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후배님들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고요. 뿌듯하고 우리나라가 진짜 김구 선생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화 강대국이다. 이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잘스미님께서 네. 형주 씨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7313 정수현님 형주님이 투표하라면 꼭 해야죠.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지성님께서 형주님 네. 오페라 하시는 분 맞죠? 하셨는데 네, 파페라 싱어 성악가 네. 이명주 씨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아연님도 너무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고 2357 청취자님 83세이신 저희 형부는요. 네. 이명주 씨만 보면 네. 마음이 너무도 아름다운 분 같다고 늘 칭찬을 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올해토록 지금처럼 많은 활동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꼭 그러겠습니다. 아니 이 마음이 고운 분, 네. 아름다운 분 이게 네. 표정에서도 드러나는 게 감사합니다. 혹시 네. 뭐 이거 저희가 질문에는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네. 살면서 뭐 이렇게 비속어라던가 욕이라던가 하죠. 당연히 저도 그래요? 인간이고 사람인데 하는데 어떤 분이 지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세상에 욕이 불어인 줄 알았다고 그렇게 미화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사람이니까 그렇죠. 화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저도 네. 모르게 화가 나면. 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뭐 지금 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또 후학 양성을 위해서도 힘쓰고 네. 계신 맞습니다. 게 있어요. 이탈리아 로마 시립예술대학교에서 석좌 교수? 네. 지금 이 30대 가능한 겁니까? 30대에 된 게 아니고 참 감개무량한데요. 제 모교기도 합니다. 네. 제가 그 수페리오레 최고 연주자 과정을 거기서 했거든요. 근데 그 모교에서 제가 만 29세, 제가 기억하기로 만 29세에 이미 교수 임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감개무량하죠. 예. 아니, 그것도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후학 양성이. 아니 여기서도 예. 어때요? 학생들의 반응이 예. 어떻게 보면 젊은 선생님이잖아요. 굉장히 젊죠. 어. 형, 누나 혹은 오빠. 예.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학생들이 교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보다 학생분들 말씀하신 거죠? 네. 저보다 누나인 학생이 있고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론 제가 형이거나 오빠 혹은 뭐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보다 누나인 그 뭐라 그럴까요? 좀 연세가 지긋한 연세라고 하면 좀 미안하고 나이가 좀 지긋한 그 제자분이 뭐 많진 않지만 한 분 네. 정도 계신데 그럴 땐 좀
제가 더 잘 도와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왠지 더 소통도 잘 되고 네.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이탈리아에서는 동양인으로서 또 음악을 가지고 매개로 네. 성악을 가르치시는 거다 보니까 네. 정말 또 독특한 경험일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제가 깐토 디 모데르나 그래서 그 모던 성악,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현대 성악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네. 크로스오버 이 분야에서 이제 제가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커리어 이런 거를 전수하는 건데 전수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활동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행복한 활동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누군가에게 전파하는 거고 또 이거를 알려줌으로 인해서 네. 그분들이 길을 이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점들이 참 뿌듯한 것 같아요. 연관해서 예. 사실 이명주 씨가 워낙 데뷔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아까도 20년이 넘으셨다고 얘기를 98년 해주셨는데 데뷔입니다. 네. 예. 처음 데뷔했을 때는 파페라라는 네. 용어 자체가 참 생소했어요. 그렇죠. 많은 근데 분들에게. 이제는 파페라 가수들도 정말 많아졌고 일례로 여기 지금 YTN FM에서 듀에토 분들 네. DJ 하시잖아요. 네. 고정 DJ. 그분들도 파페라 그룹이시죠. 그쵸. 예, 이렇게 파페라 그룹 또 파페라 뮤지션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뿌듯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네. 이제 시초라고 생각을 하시죠? 그쵸. 객관적으로 시초 아닌가요? 물론 저보다 선배님이 한 분 딱 계십니다. 네. 키메라 선배님이 저보다 한참 대선배님이신데 활동을 좀 짧게 하셨기 때문에 짧고 굵게 하셨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파페라 테너로서는 최초였고요. 파페라 가수로서는 두 번째였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이 어린 대선배가 된 건데 제가 후배님들 뵈면 저랑 동갑인 경우도 있고 물론 저보다 어린 후배님들도 이제 되게 많아졌어요. 네. 한 3, 4년 전부터 특히 여자 후배님들은. 그래서 참 좋은 선배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마음을 다잡습니다. 백투 더 베이직이라고 그러죠. 아니 지금 형준이가 이야기를 나눈 동안 예. 저까지 칭찬을 받고 있어요. 진짜요? 뭐 유중님께서 어떻게 칭찬을? YTN 라디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품격이 정말 대단하네요. 네, 원래 우아하신데요? 아니, 우리 지금- 주거니 받거니 좋은데요? 네, 지금 형준님 덕분에 저희 지금 프로의 품격이 올라갔다는 칭찬을 아이고, 받아서 감사합니다. 제가 또 으쓱한데요. 감사해요. 아니 지금 쭉 저희가 이력만 짚어봐도 정말 사방팔방 또 네. 못하시는 게 없는 팔방 미인이라는 그 수식어가 참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네. 뭐 음악 활동뿐만 아니라 책도 내고 영화 예. 감독의 배우로 데뷔도 하고 뭐 최근에는 뭐 예능에 출연해서 네. 요리도 하고 뭐 그러셨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 그 이 본부에서 최고의 요리 비결 최요비에 나가서 제가 그 발렌타인 특집 편에 나갔어요. 그래서 바로 앞서서는 팽수, 그 다음에 라섹 셰프로 아주 요즘 최고의 각광을 받으시는 유재석 씨, 그리고 저랑 이렇게 세 명의 게스트가 각자 다른 요일에 나간 거거든요. 원래는 요리 연구가 선생님들만 나가시는 네. 프로인데 이특 씨가 메인 MC고, 근데 제가 이제 셰프로 나가는 거라서 찹스테이크 평소에 즐겨 해먹는 저의 특별한 레시피를 공개를 해봤죠. 그래서 네. 찹스테이크하고 뱅쇼를 했습니다. 네. 해외에 나가시면 직접 음식 해 먹으실 때도 많으세요? 많죠. 그리고 그 즉석밥이라고 그러죠. 그거 이렇게 물에 데펴서 네. 많이 해 먹죠. 아, 왜냐면 자꾸 외식만 하면 물리니까요. 예. 아니 얘기를 하면 할수록 네. 정말 앞으로의 모습이 더 많이 기대되고 이 팔색조의 매력은 어디까지일까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벌써 또 인사드릴 시간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이거 너무 시간 감질만 참 나네. 빨리 가죠? 너무 빨리 가네요. 뭐 LTE보다 더 빨리 가네. 예. 앞으로 활동 계획 청취자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이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제가 예정돼 있던 공연이나 행사들이 다 딜레이가 됐습니다.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정규 7집 작업하는 데는 되게 좋은 그 타이밍인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빨리 퇴치가 돼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지만 저는 지금 열심히 저 혼자 집거하면서 그 7집 구상에 들어가서 지금 선곡 작업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계속 프로듀서 분들과 만나서 미팅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올해 상반기 넘어서 5, 6월 정도에는 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그거와 관련한 그 공연들, 투어들, 또 방송 활동 계속 할 테니까 또 YTN에서도 이렇게 또 불러주시면 시간 내서 꼭 여러분들 청취자분들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네.
꼭 다음에도 나아지시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석 파페라 가수 이명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 FM 조현지입니다. 2부는 포스코와 함께했고요. 끝곡으로 이명주의 희망가 띄워드립니다. 저는 한시 뉴스 듣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뵐게요.